감동을 넘어 충격적인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공부하는 한 음대생이 보내온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단 3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영상이 제 음악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실제 3분짜리 영상은 사연의 마지막 부분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후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2024년 2월 15일, 뉴욕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습니다. 제 이름은 케이틀린 밀러.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입니다. 아마도 많은 한국 분들에게 줄리어드는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로 알려져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그저 매일 12시간씩 연습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날도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아리아를 위한 호흡 연습과 발성 훈련으로 하루를 보냈죠. 목이 붓고 허리는 뻐근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연습실을 나오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성악가의 길.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기계처럼 음정을 맞추고 테크닉을 갈고 닦는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안에서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 서서히 무서워지던 시기였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룸메이트 제시카는 도서관에 간다며 나가고 없었죠. 텅 빈 방에서 저는 무심코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식히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영상. 코리안 트래디셔널 뮤직 앤 오페라 퓨전 I Can See Your Voice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K-팝 빼고는 한국 음악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의 아시아 전통 음악은 제게 너무 이질적이고 생소하게 느껴졌죠.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별 기대 없이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단아하고 고운 얼굴의 한국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한예은이라는 이름이 자막으로 소개되었고 그녀는 아무런 악기 없이 홀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 그녀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을 때 저는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창법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서양 오페라의 정제된 성량과는 전혀 다른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울림이었고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맑고 순수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국악이구나. 문득 심장이 조금 더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 1분 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창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악에서 서양 성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가능해? 어떻게 한 사람이? 줄리어드에서 10년 넘게 성악을 공부한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국악과 성악은 발성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악이 횡격막과 폐의 압력을 통해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면 국악은 성대와 목구멍의 긴장을 통해 특유의 음색과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성악가가 국악을 배우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기초가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예은이라는 이 여성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발성법을 하나의 곡 안에서 자유자재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환 과정에서 어떤 부자연스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이 얼음으로 다시 물로 상태를 바꾸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바라보며 약 5분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감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사의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모든 것은 사라지나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가사는 한국어였지만 그 비통함과 체념 그리고 담담한 작별의 감정이 제 가슴으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화면 아래의 설명을 읽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도라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조선시대 왕위 계승자였지만 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죽어간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르는 언어, 낯선 문화의 노래였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전하는 감정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옥죽된 황태자의 비극, 살아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을 알면서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국악의 처연함과 성악의 장엄함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음악이 존재할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영상을 12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예은은 한양대학교 음대 재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악을 공부했고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국악을 독학했다고 합니다. 독학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단하다는 감탄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부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줄리어드의 학생으로서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는다고 자부했던 제가 음악의 진정한 힘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교수님께 꼭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다. 마음속 깊이 제 음악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너무 설레고 들뜬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일찍 캠퍼스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제 지도교수인 마가렛 윌슨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75세의 원로 성악가로 40년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활동하셨고 전 세계 유수의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엄격하신 분이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미소를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수님은 책상 위에 악보를 펼쳐놓은 채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케이틀린, 수업은 10시인데 무슨 일이지?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는지 교수님은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앉아봐.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지?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예은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 10여 초 동안 교수님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국악이 시작되자 교수님의 한쪽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악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년 넘게 성악계에 몸담았던 교수님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오 마이 굿네스. 영상이 끝나자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케이틀린, 정말 놀라운 영상을 가져왔구나. 이 학생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예은입니다. 한양대학교 음대 학생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악을 50년 넘게 가르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발성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가는 건 대단한 재능이자 훈련의 결과야.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필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 무슨 메모를 하시는 건가요? 오늘 오후 성악과 교수 회의가 있거든. 이 영상을 꼭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내 국가 간 음악 교류 세미나 수업에서도 다루고 싶군.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생은 단순히 두 가지 양식을 섞은 게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피상적인 시도에 불과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각 양식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어.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이로움과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케이틀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서양 클래식 음악은 정밀함과 완벽함을 추구하지. 하지만 가끔은 그 완벽함 추구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윌슨 교수님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뉴욕의 풍경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음악이란 결국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야. 테크닉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안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청중의 마음에 닿지 못하지. 교수님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60년대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그때 국악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어. 소리가 거칠고 비음이 많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는군. 교수님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셨습니다. 케이틀린, 이 영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꼭 봐야 할 것 같아. 국악의 한과 서양 성악의 숭고함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전날 밤 느꼈던 감정이 제게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교육자인 윌슨 교수님도 같은 충격과 감동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교수님, 제가 주말에 있을 학생 리사이틀에서 이 곡을 편곡해서 불러보고 싶은데. 뜻밖에도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제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자 교수님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우선, 너는 국악 발성법을 전혀 모르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각 나라의 전통 음악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모방하는 건 일종의 문화적 무례가 될 수 있어.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도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 노래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교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국제음악 교류 포럼에서 이 주제로 발표를 해보는 건 어때?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이 영상을 사례로 들어서 말이야.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한예은이라는 학생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 학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한예은을 직접 만나서 그녀의 음악 세계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교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손목시계를 보시더니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첫 수업 시작하려면 15분 남았구나. 가서 준비하자. 문을 나서는 교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온 완벽한 테크닉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를. 진정한 음악이란 기교를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사람이 지구 반대편 한국의 젊은 음악가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윌슨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오후에 열린 성악과 교수 회의에서 한예은의 영상은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국제음악학 분야의 권위자인 리차드 골드만 교수가 강한 관심을 보였죠. 이건 단순한 퓨전 음악이 아니야. 음악적 근원을 파고든 진정한 크로스오버야. 골드만 교수는 회의 직후 자신의 수업인 세계 음악에 의해 강의에서 이 영상을 교재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줄리어드의 주간 뉴스레터에 동서양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한국의 젊은 음악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한예은의 음악이 화제가 되자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시아 음악에 관심이 없던 동기들도 그 영상을 보고 놀라워했고 한국 음악과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 그 한국 가수 영상을 또 있어. 더 보고 싶어. 저 곡 제목이 뭐야?
꽃이 피고 지듯이. 원곡 가수가 누구지? 한국에는 이런 음악이 많아. 나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질문 세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더 알아보기로 했죠.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전통음악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판소리, 가곡, 민요 등 다양한 국악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전통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이었습니다. 판소리만 해도 5가지 주요 레퍼토리가 있고 각 지방마다 독특한 민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악들에는 한국인의 정서인 한과 정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연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건너편 연습실에서 묘한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건너편 방에서는 우리 학교 작곡과 학생 마이클이 무언가를 열심히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작곡하는 거 뭐야? 뭔가 특이하던데.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케이틀린. 너 때문이야, 사실. 나 때문에. 응. 내가 공유한 그 한국 가수 영상 있잖아. 그거 보고 엄청 영감을 받았거든. 그래서 내 졸업작품으로 서양 오케스트라와 한국 전통 악기를 혼합한 협주곡을 작곡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떤 한국 악기를 사용할 예정이야? 가야금이랑 해금. 근데 문제는 이 악기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는 거야. 악보도 서양 방식이랑 달라서. 그의 말에 저는 묘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잠깐, 혹시 한국문화원에 연락해봤어? 혹시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뉴욕 한국문화원에 연락을 취했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년 5월에 뉴욕에서 한국 전통음악 워크숍이 열린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직접 국악 전문가들이 오는 행사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즉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워크숍의 특별 초청 강사로 한양대 음대 교수와 함께 바로 한예은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들었어? 한예은이 직접 뉴욕에 온대. 그 소식은 순식간에 줄리어드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예은의 뉴욕 방문은 작은 화제가 되었고 워크숍 신청자는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워크숍이 열리기 2주 전 학교 게시판에 특별 공지가 붙었습니다. 한미음악 교류 특별 세미나 동서양 음악의 만남. 일시 5월 15일 오후 3시 장소 줄리어드 폴홀 특별 초청 연사 한양대학교 김성원 교수, 한예은. 그날 약 300석 규모의 폴홀은 만석이었습니다. 줄리어드 학생과 교수들은 물론 뉴욕의 다른 음악학교 학생들과 현지 음악인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김성원 교수의 간략한 소개 후 드디어 한예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보니 영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섰을 때 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예은입니다. 그녀의 첫 인사에 홀 안의 공기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설명은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판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야기, 감정, 역사를 담은 종합예술입니다. 한이라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가 담겨 있죠. 그녀는 이어서 판소리의 기본 발성법을 시연했습니다. 성대와 목구멍의 위치, 호흡 방법, 소리의 위치까지. 학술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도전과 극복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한국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사도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의 정서가 어떻게 음악에 담겼는지를 설명하며 단순한 테크닉 너머의 음악적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드디어 그녀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영상이 아닌 생생한 현장에서 들으니 그 감동이 몇 배로 커졌습니다. 첫 소절부터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국악에서 성악으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약 5분간 박수는 멈추지 않았고 칭찬과 환호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것은 작곡과 교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한예은 씨,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음악은 소통입니다. 시간을 넘고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이요. 테크닉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서양 음악이든 동양 음악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저 역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예은 씨, 저는 케이틀린입니다. 당신의 영상을 처음 발견하고 학교에 공유한 학생이에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교수님께 들었어요. 제 음악을 이렇게 멀리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며 느낀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가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깊은 음악적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오늘 내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한예은이라는 한국의 젊은 음악가를 만났다. 그녀는 내게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 경계를 넘어선 예술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 세미나 이후 줄리어드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음악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아시아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한국 음악 관련 서적이 대출 1위를 차지했고 교수진 사이에서는 커리큘럼에 비서구권 음악을 더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경험이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테크닉을 넘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악의 본질적 힘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연주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한 달 후 제 레슨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틀린, 내 목소리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구나. 더 깊어졌어. 마치 내가 정말로 노래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한예은이라는 한국의 젊은 음악가가 보여준 경계를 넘어선 음악의 힘은 이제 줄리어드를 넘어 뉴욕 전체 음악계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세미나 다음 날 줄리어드 음악원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도 한예은의 공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특히 국제음악학 분야의 석학인 로버트 패터슨 교수님은 전날 세미나에 참석한 후 즉시 비공개 교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오전 10시 줄리어드 음악원 임원회의실 612호 음악학, 성악, 작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 12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특별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패터슨 교수님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서구 음악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동서양 음악 융합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적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기술적 융합입니다. 한예은은 서로 다른 두 발성법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국악의 성대 위치와 성악의 성대 위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악은 후두를 높이고 성대를 강하게 조이는 반면 성악은 후두를 낮추고 성대를 자연스럽게 진동시키죠. 이 둘을 한 곡에서 자연스럽게 전환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술적 성취입니다. 패터슨 교수님의 설명에 성악과 메릴 스미스 교수님이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40년간 성악을 가르쳐왔지만 학생들이 잘못된 발성법에서 벗어나는 데만 보통 2에서 3년이 걸립니다. 성대 근육의 기억이 그만큼 강하거든요. 그런데 한예은은 두 가지 발성법을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전환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패터슨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둘째, 문화적 융합입니다. 한예은은 단순히 두 가지 창법을 섞은 게 아니라 각 창법이 대표하는 문화적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악의 한이라는 정서와 서양 성악의 승화라는 정서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냈죠. 음악학 교수 제임스 윌리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자체보다 그 음이 표현하는 정서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요. 서양 음악이 화성과 구조에 집중한다면 한국 음악은 소리의 질감과 감정적 뉘앙스에 집중합니다. 한예은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훌륭하게 통합했습니다. 패터슨 교수님은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철학적 융합입니다. 서양 음악의 근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져 온 미메시스 개념이 있습니다. 현실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것이죠. 반면 동양 음악, 특히 한국 음악에는 공감의 개념이 강합니다.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이죠. 이 말에 작곡가의 리사 존슨 교수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한예은의 공연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다가왔던 거군요. 그녀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음악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한예은이 보여준 음악적 접근이 왜 이토록 신선하게 느껴지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패터슨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케이틀린. 사실 서구 음악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더 기술적 완벽함에 집착해왔습니다. 19세기 이후 연주자는 점점 더 텍스트 확보에 충실한 실행자가 되어갔죠.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음악 전통에서는 연주자가 창조적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합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판소리에서는 같은 대목을 부르더라도 연주자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개성으로 인정받죠. 서양 클래식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줄리어드에서 배우면서 항상 정확성과 충실성을 강조받았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패터슨 교수님이 회의의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줄리어드가 21세기 음악 교육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서는 다음 학기부터 커리큘럼의 비서구권, 음악을 더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음악의 철학적 접근과 표현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동의했고 일부는 즉각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줄리어드의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커리큘럼 변화 논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패터슨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케이틀린, 자네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네. 오는 7월에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융합 세미나에 줄리어드 대표 학생으로 참가해보지 않겠나?
한양대학교와 우리 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라네.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갈 기회라니. 물론이죠, 교수님. 영광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준비하게. 자네는 단순히 배우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이름으로 서양 성악의 정수를 보여줄 대표 학생이기도 하네. 귀가하는 길,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성악, 테크닉을 연마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던 평범한 줄리어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음악 세미나에 초청받은 대표 학생이 되었고 2달 후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어떻게 진정한 감정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음악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의 시작점에 한예은이라는 한국의 젊은 음악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여전히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2일,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이었지만 저는 너무 설레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 신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갈한 차림새와 단정한 외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로 답하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Hello,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yet. 그러자 그 신사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미국 분이시군요. 한국에 가시나요? 네,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국제음악 융합 세미나에 참가하러요. 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음악인이신가요? 혹시 어떤 악기를 연주하세요? 저는 성악을 전공합니다. 줄리어드 음악원 3학년 학생이에요. 줄리어드라니. 대단하군요. 그는 갑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사실 저도 음악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명예교수죠.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국악 교수님을 만나다니. 정말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케이틀린 밀러입니다. 김 교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군요. 14시간 동안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정말 14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 국악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기술적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악은 크게 정악과 민소각으로 나뉩니다. 정악은 궁중음악으로 철저한 규칙과 격식을 갖추고 있죠. 반면 민소각은 일반 백성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낸 음악입니다. 판소리는 민소각의 대표적인 예술 형태죠. 김 교수님은 태블릿을 꺼내 다양한 국악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야금 산조, 대금 연주, 신화위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식임새입니다. 서양 음악으로 치면 장식음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음악의 핵심적인 요소죠. 한 음을 던지고 감아올리고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깊은 감정이 표현됩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나 책으로만 접했던 국악의 세계가 김 교수님의 설명으로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케이틀린 씨는 왜 갑자기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줄리어드 학생이 동양 음악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문데요. 저는 한예은의 영상을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에 감동받은 순간, 학교에서 일어난 변화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게 된 과정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김 교수님은 깊이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한예은이라.
그녀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중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인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음악이 당신 같은 서양 클래식 음악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같은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국악의 세계화 세션에서 기조 연설을 맡고 있죠. 케이틀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연설에 꼭 넣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동서양 음악의 진정한 교류는 테크닉이나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한예은의 음악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제 영혼을 울린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비행기의 창문 너머로 태평양의 넓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너무나 멀었지만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그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의 차이점, 각각의 강점, 그리고 미래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 교수님이 서양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바흐부터 말러, 스트라빈스키까지 그분의 클래식 음악 지식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교육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국악을 전공하더라도 서양 음악 이론과 역사를 깊이 공부하죠. 반면 서양에서는 동양 음악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더 넓은 시야로 음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상태였습니다. 김 교수님과 헤어지기 전 우리는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케이틀린 씨, 한국에서의 시간이 당신에게 더 많은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꼭 발표해 주세요. 당신의 관점은 우리 한국 음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건축물들 사이로 때때로 보이는 전통 한옥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쉰 후 저는 내일 있을 세미나를 위해 준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서양 성악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이었지만 김 교수님과의 대화 후에는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음악적 공감 능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다른 문화의 음악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한예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음악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이해되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식임새의 개념을 알고 나니 그녀의 국악 창법에 담긴 섬세한 감정 표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7월 13일 세미나 첫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국제회의장.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300명 이상의 음악인과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가운데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동서양 음악의 만남과 미래였고 첫 세션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기에 아침 세션은 청중으로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첫 번째 연사로 김준호 교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죠. 김 교수님은 국악의 세계화 도전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김 교수님은 연설 중에 저를 언급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한 젊은 미국 음악가를 만났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의 성악 전공생인 그녀는 한국 가수 한예은의 음악을 통해 국악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악의 세계화는 인위적인 현대화나 서구화가 아니라 우리 음악의 본질인 정서적 깊이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케이틀린 밀러 씨가 오후 세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순간 저를 향한 시선들이 모였고 저는 긴장된 미소로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연설 이후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샤쿠하치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협업, 중국 전통음악과 재즈의 융합, 인도 라가와 현대 전자음악의 결합 등 흥미로운 사례들이 소개되었죠. 점심시간,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깊고 다양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문득 이것이 한국 음악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차 그 깊이와 복합성에 매료되는 경험이랄까요. 오후 2시, 드디어 제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양 성악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한국 음악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분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 한예은의 영상을 보았을 때의 충격, 줄리어드에서 일어난 변화들, 그리고 제 내면에서 일어난 음악적 관점의 변화까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음악이란 정확한 기교나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소통은 문화적 경계, 언어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발표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한 한국음악대학 교수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씨, 서양 성악이 한국 전통음악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성악은 종종 너무 완벽한 테크닉과 정확한 음정에 집중한 나머지 감정, 표현의 자유로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전통음악, 특히 판소리는 감정 표현을 위해 음정이나 리듬을 자유롭게 변형합니다. 이런 유연성이 서양 성악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음악인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젊은 한국 작곡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밀러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한국 음악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음악을 바라보니 그 가치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세미나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한국 음악인들이 주최한 작은 환영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드디어 한예은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보니 더욱 단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서로 소개를 받고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조용한 구석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당신의 영상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국악과 성악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한예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두 가지 발성법이 서로 충돌해서 목이 자주 아팠죠. 하지만 점차 각 발성법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두세 개를 오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예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이 저에겐 최고의 칭찬이에요. 음악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음악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음악적 배경, 관심사, 미래 계획까지. 대화를 나눌수록 우리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사라지고
음악에 대한 진정한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예은이 자신의 음악적 도전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임시 유행이나 표면적인 융합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한국적 성악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한국의 정서를 담으면서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음악 언어요. 그녀의 음악적 비전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경계를 초월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예은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국립국악원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그곳에서 진짜 국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둘째 날은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을 예감하며 끝이 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악이란 국적이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 공통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7월 13일, 서울. 오늘 나는 진정한 의미의 음악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것은 기술이나 명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한예은이라는 음악가를 통해 나는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다음 날 아침, 한예은은 약속대로 호텔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국립국악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남산 기슭에 자리한 국립국악원은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중심 기관이었습니다. 국악원에 도착하니 마침 전통음악 공연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한예은은 공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더니 저를 무대 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전통 악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야금, 해금, 대금, 장구. 각각의 악기가 풍기는 독특한 형태와 질감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가야금을 처음 가까이서 보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12줄의 현을 가진 이 전통 현악기는 서양의 하프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였습니다. 한 노 교수님이 친절하게 각 악기의 특징과 연주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야금의 경우 오른손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는 탄현법과 왼손으로 줄을 눌러 음색을 변화시키는 누르기법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저는 직접 가야금을 연주해 볼 기회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독특한 감촉과 소리에 익숙해지면서 묘한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서양 악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요? 음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그 사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섬세한 변화. 그것이 한국 음악의 핵심이지요. 노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정확한 음정과 리듬, 그리고 화성적 구조를 중시한다면 한국 음악은 소리의 질감과 미세한 변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예은의 안내로 창덕궁과 종묘를 방문했습니다. 고즈넉한 한국 전통 건축물 속에서 그녀는 한국 음악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악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요. 인위적인 완벽함보다는 자연의 소리와 리듬을 닮으려고 하죠. 그래서 서양 음악에 비해 불규칙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연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종묘의 넓은 뜰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년 전 종묘 제례악이 연주되었다고 생각하니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케이틀린, 이제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한예은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한 전통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 은사님 댁이에요.
오늘 특별히 소규모 공연이 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뜰을 중심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한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3명의 연주자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산조와 판소리 공연이 있어요. 현대식 공연장이 아닌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의 공연을 경험해 보시길 바랐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마당에 촛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따스한 불빛 아래 가야금 산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명상적인 진양조로 시작해 점차 빨라지는 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지는 구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영혼을 직접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교를 위한 기교가 아니라 순수한 감정의 표현으로서의 음악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몰입감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음악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야금 산조에 이어 판소리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서서히 목소리를 열었고 그녀의 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예은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이에요. 맹인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다에 던진 심청이가 용궁에 갔다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고 그런 그녀를 만난 아버지가 기쁨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죠.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희생,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쁨과 감동. 그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이 한 명의 소리꾼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예은은 저를 소리꾼 선생님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40년 넘게 판소리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소리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비록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음악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리꾼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법이지요. 당신이 그것을 느꼈다면 우리 소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날 밤 한옥에서의 경험은 제 음악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콘서트홀이나 완벽한 음향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진정성 있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음악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다음 날, 세미나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각 참가자들은 자신의 소감을 짧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조용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3일 전, 저는 서양 성악의 관점에서만 음악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음악 언어라는 것을요.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음악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교나 완벽한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진정한 소통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줄리어드에서 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한국의 정서와 서양의 기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 한국에서 찾은 제 음악적 사명입니다. 뜨거운 박수 속에서 저는 한예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공감과 응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3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예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한예은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케이틀린. 당신은 이제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맺어진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음악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윌슨 교수님을 찾아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범한 오페라 아리아 모음이 아니라 동서양 음악의 대화라는 주제로 리사이틀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기쁜 표정으로 수락하셨습니다. 케이틀린, 자네가 진정한 음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네. 전적으로 지원하겠네. 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국악의 기본 이론과 실전을 공부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정을 다해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제 성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유연하고 더 표현력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줄리어드 폴홀에서 저의 졸업 리사이틀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경계를 넘어서 동서양 음악의 대화였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 가곡과 민요를 제 나름의 해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는 꽃이 피고 지듯이 한예은과의 듀엣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이 공연을 위해 뉴욕을 방문해 준 것입니다. 저는 성악 파트를, 그녀는 국악 파트를 맡아 함께 부르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공연장은 만석이었고 관객 사이에는 줄리어드의 교수진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의 음악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 된 김준호 교수님도 특별 초청으로 참석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졸업 공연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문화와 경계를 넘어선 음악의 힘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공연 후 뉴욕타임즈는 이런 평을 실었습니다. 밀러는 두 문화의 음악을 피상적으로 섞은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를 통합해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21세기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리고 저는 가장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줄리어드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동서양 음악 융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고 저는 그 첫 번째 레지던트 아티스트로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년 6개월은 뉴욕에서 6개월은 서울에서 지내며 두 문화의 음악적 대화를 이어가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이 그리고 한예은이라는 한국의 젊은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음악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다른 문화의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공연이나 완벽한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진실된 소통에 있다는 것을,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어서는 그 소통의 힘에 있다는 것을. 한예은이 제게 했던 말이 여전히 제 가슴에 울립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실되면 그것은 어떤 경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진실된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동과 서, 전통과 현대, 그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가로서 제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요한 나침반이 된 한국, 그리고 한예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하버드 코리아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떠셨나요? 미국 최고 음악학교 학생의 시선으로 본 우리 한국 음악의 위대함, 그리고 한 명의 재능 있는 한국 음악가가 어떻게 서양 음악계에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런 순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에 5월 가정의 달 꽃 선물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감동한 한국 천재의 영상은 한양대 음대 여신 또는 꽃이 피고 지듯이 여신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직접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늘 감사해요. 아자. 아자. Wow! Oh my gosh.